오늘도 조용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부터 결론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수치 몇 가지가 정상이라고 해서 혈관이 안전하다고 안심하시면 그 안심이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아픈 티를 빨리 내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장처럼 바로 신호를 보내지 않고 간처럼 묵묵히 버티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큰 사건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쓰러졌냐고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내 혈관을 조용히 늙게 만드는 습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혈관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은 무엇인지 시니어분들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내일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한 가지가 분명해지실 겁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드려볼게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보는 항목이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같은 숫자입니다.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숫자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만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과지에 빨간 표시가 없으면 속으로 바로 안심해 버리는 겁니다. 아, 나는 혈관 괜찮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숫자가 크게 나쁘지 않아도 혈관이 이미 지쳐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약을 드시고 계셔도 생활 습관이 좋아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분들도 있고요. 결국 검사 수치는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지만 혈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혈관이 왜 무섭냐고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길입니다. 길이 막히기 시작해도 초반에는 별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 한참 막힌 뒤에는 작은 불편이 아니라 큰 사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혈관벽이 약해져 터지면 출혈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문제는 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하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기 때문에 더 자주 점검하고 더 일찍 생활을 고쳐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혈관 건강은 생각보다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꽤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아침 두통이 줄고, 어떤 분은 손발 냉감이 완화되고, 어떤 분은 식후 멍한 느낌이 줄고, 어떤 분은 혈압과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물론 약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약을 잘 드셔야 합니다. 다만 약이 제 역할을 하도록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약만 늘어나고 몸은 늘 피곤한 상태로 남기 쉽습니다. 오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갈 겁니다. 먼저 피가 끈적해진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고,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혈관 최악의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실천 가능한 혈관 회복 습관 3가지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름만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내일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위주로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 하나가 혈관에 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피가 끈적하다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이게 어떤 상태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비유합니다. 깨끗한 물은 좁은 관에도 잘 흐릅니다. 그런데 걸쭉한 액체는 좁은 통로로 들어가려면 힘이 더 많이 들죠. 우리 혈관도 비슷합니다.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지고 흐름이 둔해지면 특히 가느다란 혈관에서 문제가 먼저 나타나기 쉽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혈액 점도, 염증 상태, 혈당 조절, 지질 상태, 수분 상태 같은 여러 요소가 함께 영향을 줍니다.
즉,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겹치면서 점점 혈액 흐름이 불리해지는 겁니다. 이때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몸 구석구석입니다. 왜냐하면 굵은 혈관보다 가느다란 말초혈관과 미세혈관이 훨씬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심장에서 가까운 큰 길은 그럭저럭 버텨도 손끝 발끝처럼 먼 곳, 눈처럼 예민한 조직, 뇌처럼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관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혈관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피곤함을 단순 피로로만 느끼지 않고 손발 저림, 눈의 뻑뻑함, 집중력 저하, 뒷목 뻣뻣함 같은 형태로 먼저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혈관 문제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허리 문제, 목 문제, 수면 부족, 빈혈, 눈 질환, 스트레스, 갑상선 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생활 습관이 좋지 않으며 검진에서 혈압이나 혈당, 지질 이상 소견이 있거나 경계 수치라면 혈관 관리 관점에서 점검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증상을 과장할 필요도 없지만 나이 탓이라며 다 덮어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많은 분이 손발 찌릿함을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되네 정도로만 표현하십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 안에는 꽤 중요한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손끝 발끝은 가장 먼 말초 부위라서 혈류가 조금만 나빠져도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수분 부족이 심하거나 혈당이 자주 크게 오르내리거나 운동이 부족하면 이런 느낌이 더 잘 나타납니다. 차갑고 저릿하고 자다가 깨면 손이 뻣뻣하고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반복되면 그냥 넘기지 말고 생활 습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눈과 머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만 되면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겁고 멍해진다고 하시는 분들 많죠. 이것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노화 자체의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 부족, 혈당 스파이크, 수면 질 저하, 장시간 같은 자세, 운동 부족이 겹치면 뇌와 눈이 훨씬 쉽게 피로해집니다. 특히 식사 후 졸림과 멍함이 심하게 반복되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강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늘 작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혈관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뒷목 당김이나 뻐근함도 자주 듣는 호소입니다. 물론 자세 문제, 근육 긴장, 디스크, 거북목 등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혈압이 높은 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 수분이 부족한 분, 카페인 섭취가 많은 분은 뒷목 긴장감이 더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오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두통이나 얼굴 화끈거림이 동반된다면 혈압과 생활 습관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몸은 늘 같은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통증으로, 어떤 분은 피로로, 어떤 분은 멍함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중요한 건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뭐부터 고쳐야 하느냐? 맞습니다. 좋은 영양제 찾기 전에, 특별한 음식 찾기 전에 먼저 구멍 난 습관부터 막아야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처럼 혈관을 계속 힘들게 만드는 생활을 그대로 두고 좋은 것만 추가해 봐야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그런데 혈관에는 꽤 치명적일 수 있는 습관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방송의 핵심 전반부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물 대신 카페인 음료로 수분을 대신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는 분들, 이 부분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문제는 커피를 물처럼 계산하는 것입니다. 몸은 밤사이 숨 쉬고 땀 흘리면서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상대적으로 몸이 말라 있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물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카페인 음료부터 연달아 들어가면 몸의 수분 균형이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카페인에 대한 반응은 개인차가 크지만 많은 분들에게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통해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고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나 긴장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높은 분들은 카페인 영향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물 없이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이 반복되면 몸 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엔진만 먼저 세게 돌리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커피는 즐기되 물 다음에 드시라고요. 두 번째 습관은 혈관을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에 자주 노출시키는 식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흔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단 음식 당기고 입이 심심하면 과자 찾고 식사는 빨리 먹기 쉬운 빵이나 면으로 때우고 음료는 달달한 걸로 마시고 피곤하면 또 당 떨어진다고 단 걸 찾고 이렇게 되면 혈당이 자주 크게 오르내립니다. 혈당이 자주 급등하면 몸은 인슐린을 자주 많이 써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사 균형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혈관 건강은 결국 혈당과 떼어놓고 볼 수 없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자체를 모두 악마처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빈도와 조합과 양입니다. 밥, 빵, 면, 떡, 과자, 달달한 음료가 하루 여러 번 겹치고 여기에 채소와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당 변동 폭이 커지기 쉽습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는 포만감이 적어서 생각보다 쉽게 과하게 들어갑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도 음료는 식사로 안 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신 것도 혈당과 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혈관을 생각하면 먼저 음료 습관부터 점검하는 게 빠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장시간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이 부분은 요즘 정말 많은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직장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보실 때, 휴대전화 보실 때, 장시간 운전할 때, 화투나 모임 앉아서 오래 계실 때 모두 해당됩니다. 우리는 흔히 혈액순환을 심장이 다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리 근육, 특히 종아리 근육의 펌프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 근육이 움직여야 아래쪽으로 내려간 피가 다시 위로 잘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가만히 있으면 그 펌프가 멈춘 것처럼 됩니다. 그 결과 다리가 붓고 무겁고 저릿해질 수 있고 혈류 정체가 심해지면 혈전 위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행기 오래 타고 생기는 이코노미 증후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핵심은 높은 곳에 있어서가 아니라 오래 앉아 움직이지 못하고 수분까지 부족한 상황이 겹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우리 일상에서도 반복됩니다. 장거리 이동, 장시간 업무, 늦은 밤까지 소파에 앉아 있기, 화장실도 참으면서 한 자세로 있기. 이런 습관이 혈관에는 꽤 큰 부담이 됩니다. 오늘 전반부 마무리로 꼭 기억하실 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혈관은 조용해서 더 무섭고 숫자만 정상이라고 안심하면 안 되며 손발 저림이나 눈의 멍함, 뒷목, 뻣뻣함 같은 신호를 무조건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더하기 전에 먼저 세 가지 나쁜 습관부터 줄이셔야 합니다. 물 대신 카페인 음료로 버티는 습관, 달고 정제된 음식이 잦은 습관, 오래 앉아 움직이지 않는 습관. 이 세 가지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관 환경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혈관을 살리는 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혈관을 망가뜨리는 습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물 대신 카페인 음료로 버티는 습관, 정제. 탄수화물과 단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 오래 앉아 움직이지 않는 습관. 이걸 줄이는 것이 먼저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혈관을 회복 방향으로 끌고 가는 핵심 습관입니다. 중요한 점은 모두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싼 영양제보다 먼저 챙겨야 할 기본 습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은 무조건 숨이 턱까지 차고 땀이 비 오듯 나야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물론 체력 수준과 목적에 따라 고강도 운동이 필요한 분도 있겠지만 혈관 건강을 위한 기본 습관으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혈압이 있거나 관절이 좋지 않거나 오래 운동을 쉬셨던 분들께는 오히려 무리한 고강도 운동이 지속성을 떨어뜨리고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에는 짧고 아주 강한 운동보다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오래 하는 운동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기준이 바로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어려운 정도의 강도입니다. 요즘 흔히 전투 운동이라고 부르는 구간을 많이 이야기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숨이 조금 차지만 옆 사람과 짧은 대화는 가능한 정도, 그런데 노래를 길게 부르기는 힘든 정도. 이 정도 강도로 걷기, 실내 자전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천천히 조깅, 계단 오르기 일부를 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내가 지쳐서 금방 포기하지 않는 강도라는 점입니다. 왜 이 강도가 좋으냐 하면 첫째로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몸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셋째로 혈관 내피가 규칙적인 혈류 자극을 받으면서 혈관 기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혈관 안쪽 벽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흐르는 혈액의 자극에 반응합니다. 적절한 운동으로 혈류가 늘어나면 혈관은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반응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늘 앉아있고 움직임이 적으면 혈관 벽도 점점 둔해지고 경직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걷기 같은 단순한 운동도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동은 체력 자랑이 아니라 혈관 관리라는 점입니다. 숨이 너무 차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무리하면 다음 날 몸살처럼 힘들고 관절 통증 때문에 며칠 쉬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꾸준함이 깨집니다. 반면 적당한 강도로 30분 정도씩 일주일에 서너 번이라도 반복하면 오히려 몸이 덜 힘들고 지속됩니다. 혈관 건강은 하루 이틀 벼락치기로 바뀌는 게 아니라 반복의 힘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강도가 정답입니다. 운동 시간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여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30분 연속이 어렵다면 10분씩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아침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 10분, 합쳐서 30분이 됩니다. 특히 식후 가벼운 걷기는 혈당 급상승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혈관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시니어분들 중에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평지 걷기,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 의자 잡고 가볍게 발 뒤꿈치 들기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다리 근육 펌프를 자주 깨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실천 난도가 낮고 효과 체감이 비교적 빠른 편이기 때문입니다. 식사 내용 전체를 한 번에 바꾸기 어려워도 먹는 순서만 바꾸는 건 오늘 저녁부터 가능합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채소를 먼저, 단백질과 지방을 그 다음,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물, 샐러드, 국 안에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생선이나 두부, 고기, 달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밥이나 면은 마지막에 드시는 방식입니다. 왜 이 순서가 도움이 되느냐 하면 채소의 식이섬유와 단백질, 지방이 먼저 들어가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완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빈속에 급하게 먹는 것과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천천히 먹는 것은 몸의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식후 혈당이 덜 급하게 오르면 졸림과 멍함이 줄고 몸의 스트레스 반응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혈관을 생각하면 단순히 뭘 먹느냐뿐 아니라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꽤 중요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음식 제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 시작하면 먼저 못 먹는 목록부터 만듭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큽니다. 하지만 식사 순서 바꾸기는 금지가 아니라 배열의 변화입니다. 같은 식탁이어도 시작을 채소로 하고
탄수화물 양을 마지막에 몸 상태 보면서 조절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의외로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식사 속도도 자연스럽게 조금 느려지기 때문에 과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함께 드리고 싶은 팁이 있습니다. 첫 입을 채소로 시작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 식탁에 앉기 전에 채소 반찬을 내 앞쪽에 두세요. 시각적으로 먼저 보이는 것을 먼저 집게 됩니다. 또 국만 먼저 드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국물 위주보다 건더기 채소를 먼저 건져 드시는 식으로 바꿔보세요. 외식할 때도 가능합니다. 반찬 중 나물이나 샐러드가 있으면 먼저 드시고 메인 단백질 조금 드신 뒤 밥을 드시면 됩니다. 작은 습관 같지만 반복되면 혈당과 식후 컨디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아침에 의식, 즉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께 가장 먼저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실천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몸이 하루 중 가장 건조한 시간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급하게 일어나 움직이고 카페인을 넣고 긴장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혈관과 심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몸을 깨우면 수분 보충과 함께 위장과 순환계가 훨씬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여기서 미지근한 물을 강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일부 분들에게 위장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뜨거운 물은 천천히 마시기 어렵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편안한 물이 좋습니다. 양도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이키기보다 한 컵 정도를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첫 행동을 급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 자체가 몸의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커피는 언제 마셔야 하느냐고요? 커피를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물 한 잔을 먼저 마시고 가능하면 식사 후나 몸이 좀 깬 뒤에 드시는 쪽이 낫습니다. 특히 빈속에 진한 커피를 급하게 마시는 습관은 속쓰림, 심장 두근거림, 불안감, 화장실 잦음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니어분들께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 먼저, 커피는 그 다음. 이 순서만 바꿔도 하루 컨디션이 달라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회복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적당한 강도의 꾸준한 운동, 식사 순서 바꾸기,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 들으시면서 아마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별거 아닌 습관이 매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좋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닌 좋은 습관이 매일 반복되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혈관 건강은 화려한 비법보다 반복되는 기본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쯤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습관은 약을 대신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은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습관들은 약이 더 잘 작동하도록 바탕을 만들고 질환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 생활 관리입니다. 다시 말해 약과 습관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합니다. 이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혈관 건강 이야기할 때 영양제를 빼놓을 수 없죠. 많은 분이 어떤 영양제가 제일 좋으냐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되는 보충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안 되어 있으면 영양제를 아무리 추가해도 체감이 작을 수 있습니다. 몸이 물 부족이고 움직임이 부족하고 혈당이 계속 출렁거리는데 보충제만 더하는 것은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본부터 말씀드립니다. 기본이 갖춰진 뒤에야 추가 선택이 의미를 갖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으면 혈관이 좋아진다. 이 말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왜 실천이 어려울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정보가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너무 크게 잡아서 못합니다. 내일부터 완전히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실패 확률이 올라갑니다. 아침에는 물만 마시고 커피 끊고 달달한 거 끊고 30분 걷고 식사 순서 지키고 저녁 안 먹고 일찍 자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바꾸면 하루 이틀은 가능해도 금방 지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몸 상태와 생활 패턴이 개인마다 달라서 남의 루틴을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혈관 관리의 핵심은 의지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내 생활에 맞게 붙여 놓아야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 아침 물 한 잔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전날 밤 컵을 싱크대가 아니라 침실 근처나 식탁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물병도 미리 채워두면 더 쉽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판단할 일이 줄어들수록 습관은 붙기 쉽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정신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지 매번 결정해야 하면 대부분 익숙한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 익숙한 쪽이 바로 커피부터 찾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30분 걷기가 좋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운동을 별도의 큰 행사처럼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운동복 갈아입고 시간 내고 장소 가고 준비 운동하고 땀 흘리고 돌아와야만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시작 문턱이 너무 높아집니다. 혈관 건강 관점에서는 오히려 생활 속 움직임을 자주 넣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식후 10분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일부 이용하기, 전화 통화할 때 서서 걷기, 텔레비전, 광고 시간에 발목 돌리기와 종아리 올리기, 1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이런 것들이 모이면 혈류 정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 계시는 분들께는 알람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1시간에 한 번 혹은 50분에 한 번 울리도록 맞춰두고 일어나서 2분에서 3분만 움직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발 뒤꿈치 들기, 발목 펌프 운동, 가볍게 제자리 걷기, 허벅지와 종아리 스트레칭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리 근육 펌프를 자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혈관은 움직임의 빈도에 반응합니다. 한 번 오래 운동하고 나머지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보다 하루 내내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편이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식사 순서 바꾸기도 처음에는 까먹기 쉽습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나만의 시작 신호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숟가락을 들기 전에 속으로 채소 먼저 한 번만 떠올리기, 밥그릇을 손에 들기 전에 반찬 하나부터 찝기, 외식할 때는 첫 주문부터 샐러드나 나물 반찬 있는 메뉴 고르기 같은 식입니다. 습관은 의식적인 반복이 자동화로 넘어가야 힘이 생깁니다. 처음 며칠은 일부러 기억해야 하지만 점점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완벽주의를 버리셔야 합니다. 한 끼에서 순서를 못 지켰다고 오늘은 망했다고 생각하면 다음 끼니까지 무너집니다. 혈관 관리는 시험이 아닙니다. 한 번 실수해도 바로 다음 끼니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물 못 마셨으면 점심부터 물 챙기면 되고 오늘 운동 못했으면 저녁에 집 안에서라도 10분 움직이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시니어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강한 의지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지방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의 종류와 조리 방식, 전체 식사 균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튀김처럼 반복 가열된 기름이나 과도한 가공식품은 분명 부담이 큽니다. 반면 생선, 견과류,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적절히 쓰는 식사는 식사의 만족도를 높이고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도 과하면 안 됩니다. 건강식도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혈관은 극단보다 균형에 더 잘 반응합니다. 수분 섭취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만 믿고 한 번에 과하게 들이키는 건 오히려 부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나 신부전 등 질환이 있는 분은 의사 지시에 맞춰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목마르기 전에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아침 물 한 잔, 식사 사이사이 조금씩 카페인 음료 마신 날은 물을 더 의식적으로 챙기기.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섭취량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나누어서 내 몸 상태에 맞게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축이 잠입니다. 혈관은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을 충분히 못 자거나 자주 깨면 몸은 회복 시간을 잃습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에도 영향을 주고 다음날 카페인과 단 음식 의존을 높일 수 있으며 혈압과 스트레스 호르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잠이 무너지면 아침 물 습관, 식사 순서, 운동 습관까지 모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혈관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을 보면 의외로 식사보다 수면부터 손봐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같은 맥락입니다. 스트레스를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쉬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깊은 숨 몇 번 쉬기, 산책, 햇빛 보기, 음악 듣기, 대화하기, 잠깐 눈 감고 쉬기 같은 작은 행동들이 자율신경 균형을 돕습니다. 혈관은 단순히 음식과 운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얼마나 자주 긴장 상태에 머무르느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늘 급하고 긴장된 리듬은 혈관에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몸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생활의 리듬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느냐? 개인차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비교적 먼저 느끼는 변화는 아침 컨디션입니다. 일어날 때 덜 무겁고 입안이 덜 텁텁하고 머리가 덜 멍한 느낌을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식후 졸림과 오후 처짐이 조금 완화되는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손발 냉감과 뻣뻣함이 덜 심해졌다는 체감입니다. 물론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런 느낌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검진과 진료가 함께 가야 하지만 생활 습관 변화의 체감은 분명 실천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겁으로 관리하면 오래 못 갑니다. 나는 쓰러질까봐 무서워서 해야지, 큰일 날까봐 참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오히려 내가 내 몸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물 한 잔은 나를 깨우는 예의, 식사. 순서 바꾸기는 혈당을 달래는 배려. 식후 걷기는 다리를 위한 펌프 켜기. 이렇게 생각하면 실천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건강관리는 참는 싸움이 아니라 돌보는 기술입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검진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혈관이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고 혈관은 조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찍 관리해야 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혈관 나이는 주민등록증 숫자보다 매일 반복하는 습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생활이 다르면 혈관의 컨디션은 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손발 저림, 오후 눈 침침함과 멍함, 뒷목의 뻣뻣함 같은 증상은 원인이 다양하지만 반복될 경우 혈관과 생활 습관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요. 물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혈관 때문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나이 탓으로만 미뤄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몸은 늘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중요한 건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검사와 진료가 필요하면 받고 동시에 생활 습관을 손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습관 3가지를 짚었습니다. 첫째, 물 대신 커피나 카페인 음료로 하루를 버티는 습관. 특히 아침 공복에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은 몸이 마른 상태에서 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단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을 자주 먹는 습관. 달달한 음료, 과자,
빵, 면, 떡이 반복되면 혈당이 자주 널뛰고 혈관에도 부담이 됩니다. 셋째, 장시간 앉아 움직이지 않는 습관. 다리 근육 펌프가 멈추면 혈류 정체가 심해지고 몸이 무겁고 붓고 저릿해지기 쉬워집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부터 줄일 수 있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혈관을 회복 방향으로 끌고 가는 습관 세 가지도 정리했습니다. 첫째, 적당한 강도의 꾸준한 운동.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어려운 정도의 숨참, 이 강도로 걷기나 자전거 같은 운동을 반복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 순서 바꾸기.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같은 식사라도 순서를 바꾸면 혈당 반응과 식후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기. 밤사이 잃은 수분을 보충하고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가장 쉬운 혈관 습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에서 가장 무서운 건 뻔한 나쁜 습관을 계속하는 것이고 가장 강력한 건 뻔한 좋은 습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혈관은 하루 만에 좋아지지도 하루 만에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치는 새롭고 자극적인 비법이 아니라 진짜 몸을 바꾸는 기본을 다시 붙잡는 데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실천 미션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걸 한꺼번에 하지 마세요. 딱 하나,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지 말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정말 이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걸 먼저 권하느냐 하면 가장 쉽고 비용이 들지 않고 하루의 리듬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 첫 행동이 바뀌면 그 다음 선택도 달라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을 마신 사람은 커피를 덜 급하게 마시고 식사를 조금 더 의식하게 되고 몸 컨디션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붙여보세요. 식사 때 첫 입을 채소로 시작하기. 이것까지 붙으면 혈관 관리의 기본 축 두 개가 생깁니다. 아침은 물로 시작하고 식사는 채소로 시작하는 것.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해도 몸은 분명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그 다음에 붙이셔도 됩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훨씬 실천이 쉽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작은 습관부터 고정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하시되 치료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은 약대로 중요하고 생활은 생활대로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운동과 식사 변화로 수치가 좋아졌다고 느껴도 약 조정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좋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니어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혈관 관리는 젊은 사람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의미가 큽니다. 몸은 생각보다 변화에 잘 반응합니다. 무리한 단식이나 극단적인 운동이 아니라 물 한 잔, 식사 순서, 10분 걷기 같은 기본을 반복하면 몸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혈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손발이 덜 차고 오후가 덜 힘들고 잠도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질이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내일 아침 물 한 잔부터 할지, 식사 순서부터 바꿀지, 1시간마다 일어나서 다리 움직이기부터 할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심의 크기가 아니라 반복의 길이입니다. 혈관은 여러분이 오늘부터 보내는 작은 신호를 기억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말씀드린 기본 습관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혈관, 건강 보조제와 영양제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분이 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조심해야 하는지,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실제 생활 관리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내일 아침 물 한 잔 실천해 보시고 몸 느낌이 어떤지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변화는 거창한 결심보다 그런 작은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끝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결과는 조용하지만 우리가 돌보면 조용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내어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차분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알려드리는 정보쉼터였습니다.